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된 바로 그 결정적 순간, 모두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사실은 절망으로 향하는 입구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장의 계약서가 불러온 파문은 단지 한 선수의 영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팀의 미래 전체를 건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고,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페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단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극과 극의 선택, 그리고 그 거대한 논란 뒤에 가려진 진실의 그림자를 쫓아가 보려 합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그 며칠간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하지만 이 모든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선수 영입과 코치 선임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의 뜨거웠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롯데 자이언츠의 스토브리그는 또 한 번 거대한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섰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그 미묘한 기류 속에서 하나의 소식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시아 쿼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쿄야마 마사야의 영입이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15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공식화된 것입니다. 확정은 아닐 것이라던 일말의 희망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구단이 그를 선발 자원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팬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수의 성공 여부는 시즌의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지표만으로는 기대치가 바닥을 향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쿄야마 마사야가 롯데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그는 아마도 시즌 최중요 상황에서 팀을 구원하기보다는 김태형 감독의 혹독한 관리 아래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를 투수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순간에 마운드를 맡겨야 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국내 유망주보다는 차라리 검증의 대상이 되는 용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일종의 체념 섞인 판단이었습니다. 더욱이 롯데에 확정된 선발진은 외국인 원투펀치와 박세웅, 나균안까지 모두 우한 투수로 채워져 있었기에 마운드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한 명의 저한 투수는 필수적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팀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쿄야마 마사야를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으로 낙점했고,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이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결정의 배경에는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진짜 본질적인 거대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쿄야마 마사야 영입의 충격과 함께 롯데는 대대적인 코칭 스태프 개편 소식을 연이어 발표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습니다. 이미 마무리 캠프를 통해 선수단과 호흡을 맞췄던 강석 수석 코치와 주재현 주루 코치가 정식으로 보직을 확정지었습니다. 강석 코치는 두산 시절부터 김태형 감독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며 그의 야구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감독을 보좌하며 최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주재현 코치 역시 KIA 타이거즈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비록 고영민 코치가 보여주었던 퍼포먼스에 대한 팬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았기에 그 빈자리를 완벽히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는 남았지만 그의 버금가는 전문성으로 팀의 기동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 합류 소식만 무성했던 정경배 코치는 퓨처스 타격 코치라는 직책으로 지도자 경력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롯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1군의 장타력 부족도 시급하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2군에서 잠재력이 만개하지 못한 유망주 커포드를 깨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정경배 코치가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팀의 미래를 책임질 타자들을 키워내 주기를 바라는 팬들의 염원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수비 파트에서도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영수 수비 코치의 선임이었습니다. 은퇴 후 미국 코치 연수를 거쳐 NC와 KIA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은 그는 어느덧 코치로만 11년 차를 맞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커리어에 뚜렷하게 남는 업적이나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팬들은 그의 부임 자체를 반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난 시즌 일본인 코치 선임 직후 팀 수비가 급격히 무너지며 12연패의 수렁에 빠지는데 일조했던 모리 코치를 마침내 수비 파트에서 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팀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직으로 이동한 것인지
모리 코치의 향후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잔류군에는 최근 그라운드를 떠난 진해수가 재활군 코치로, 그리고 오랜만에 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용덕한이 배터리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용덕한은 비록 롯데에서 뛴 시간이 3년에 불과했지만 선수 시절 보여주었던 영리한 플레이와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NC 다이노스와 동아대학교에서 코치직을 수행하던 그는 친정팀 롯데의 부름을 받고 오랜만에 프로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대대적인 포수 영입이 이루어졌고 당장 내년 시즌 1군 안방마님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격변의 시기이기에 용덕한 코치가 단순한 배터리 코치 이상의 어쩌면 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선수에서 지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진해수 코치 역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를 모두가 바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롯데는 올해 NPB 통합 우승팀인 한신 타이거스의 심장부에서 투수 파트를 이끌었던 카네무라 사토루를 투수 총괄 코디네이터라는 파격적인 직책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이름이 발표된 순간 야구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카네무라 사토루는 단순한 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으며 화려하게 프로에 입문했고 니오넴에서 13년, 한신에서 3년을 뛰며 통산 1400이닝 이상을 던지고 89승을 거둔 일본 프로야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본 프로야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과거 한일 레전드 매치에서는 일본 대표팀의 일원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기까지 했던 명실상부한 NPB의 레전드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선수의 실력과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NPB라는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정상에 올랐던 경험, 그 과정에서 축적된 그만의 노하우와 비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지도자 커리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16년 현역 생활의 마지막을 보냈던 한신 타이거스에서 코치로 첫 발을 내디딘 그는 무려 7년간 1군 투수 코치라는 핵심 보직을 지켰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한신은 꾸준히 리그 최상위권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투수 왕국으로 군림했고 그는 그 왕국을 건설한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원래부터 투수진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신이었지만 카네무라 사토루는 그 강력함을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팀에서 7년 동안이나 1군 투수 코치를 역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온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팀을 떠났던 그는 2022년 다시 한신의 1군 투수 코치로 복귀했고 그의 한신은 압도적인 팀 평균 자책점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 우승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 있던 인물, 올해 NPB 챔피언의 투수 코치가 KBO에 그것도 평균 자책점 하위권 팀인 롯데 자이언츠로 온다는 소식은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롯데 구단은 카네무라 사토루에 대해 불펜 코칭과 로테이션 운영 전략에 능하며 특히 젊은 투수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육성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한신 타이거스의 선발과 불펜을 모두 한 단계 성장시켜 센트럴 리그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KBO를 넘어 상위 리그인 NPB에서도 최고의 커리어를 쌓은 베테랑 코치의 합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롯데에서 그는 공식적인 투수 코치가 아닌 투수 파트 전체를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젊은 투수 육성에 모든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영입이었습니다. 비록 팬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롯데는 올 시즌을 육성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구단이 정말로 육성 기조에 걸맞은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카네무라 사토루의 영입은 그 모든 의심을 단번에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롯데에게 가장 절실했던 투수 육성 분야에서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거물을 데려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장 올해 일본 시리즈 우승팀의 투수 코치가 갑자기 KBO 리그 평균 자책점 8위 팀으로 오게 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카네무라 사토루라는 이름의 등장은 어제 발표되었던 외국인 선수 소식마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롯데의 새 외국인 투수 중 한 명인 제레미 비슬리가 공교롭게도 올해 카네무라 사토루와 함께 한신 타이거스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혹시 롯데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 큰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흥미로운 상상력이 팬들 사이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수 육성에 정평이 난 코치를 데려오면서 다소 육성형 용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아시아 쿼터 쿄야마 마사야의 영입 역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쿄야마 마사야 역시 카네무라 사토루와 같은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였기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카네무라 코디네이터만이 발견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싹튼 것입니다.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던 픽으로 여겨졌던 쿄야마 마사야의 이름이 카네무라 사토루라는 거인의 그림자 아래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값이 가져온 영향력은 이토록 거대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영입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잘 뽑았다고 놀랐던 것이 불과 어제의 일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팀의 투수진 전체를 근본부터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카네무라 사토루의 영입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반갑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카네무라 사토루는 한 인터뷰에서 10년 전만 해도 한국과 일본 야구의 수준은 비슷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격차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투수력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했을 때 NPB의 굵직한 베테랑 코치로서 수많은 투수들을 키워낸 경험과 경력을 가진 카네무라 사토루가 20년에 가까운 격차를 당장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영입을 단순히 단기적인 전력 보강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롯데 자이언츠 투수 육성의 방향성 자체를 바로 세우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 내 모든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그의 모든 것을 배우고 흡수하려는 자세로 주목해야만 합니다. 김상진 코치에 이어 카네무라 사토루까지 코치진의 명성만 놓고 본다면 지금 투수 육성에 있어서 롯데는 KBO 리그 최고의 환경을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군에도 성장해야 할 젊은 투수들이 많기에 비록 김상진 코치가 퓨처스 리그 전문가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조합이라면 그가 그대로 1군 투수 코치를 맡아 육성과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네무라 사토루는 총괄 피칭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에 걸맞게 1군과 2군을 자유롭게 오가며 다각적인 방면에서 팀 투수진 전체에 그의 철학을 이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롯데가 이러한 코칭 스태프 조합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기적인 성적을 넘어 팀의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입니다. 결국 가을 야구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수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수가 되지 못한 젊은 투수들이 많은 롯데이기에 이 새로운 코치진과의 시너지가 어떤 폭발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디 올해 투수 육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롯데가 향후 10년을 기대할 수 있는 단단한 투수 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굿바이 사토르라는 이름처럼 그가 롯데를 투수 왕국으로 바꾸는 압도적인 영역 전개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규 코치 영입과 쿄야마 마사야와의 공식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명분은 다소 애매했지만 결국 롯데는 육성 기조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한 오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은 그 기조에 맞춰 최선의 행보를 보였다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롯데의 아시아 쿼터, 그 주인공의 정체가 일본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올 시즌이 끝나고 소속팀으로부터 전력 외 통보를 받은 한 선수가 롯데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커뮤니티에서 며칠째 이름이 오르내리던 선수였기에 아주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었기에 섣불리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는 바로 요코하마 출신의 98년생 우한 투수 쿄야마 마사야입니다. 그는 평범한 체격 조건을 가졌지만 평균 구속 150km, 최고 154km에 달하는 강력한 직구를 던지는 투수입니다. 직구의 위력을 앞세운 탈삼진 능력이 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변화구로는 슬라이더, 커터, 커브, 체인지업, 포크볼까지 무려 5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다재다능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빠른 공, 다양한 변화구, 그리고 98년생이라는 아직 젊은 나이.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적인 조건을 가진 선수가 왜 KBO 리그, 그것도 방출 선수의 신분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으로 제구가 좋지 않은 투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NPB 1군 통산 성적은 그가 가진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기에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등판했지만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9이닝당 볼넷 개수가 5개를 훌쩍 넘어가며 제구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고 그에 비해 탈삼진 능력은 평범했으며 피홈런도 적지 않았습니다. NPB가 KBO에 비해 상당한 투고타저 리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성적은 명백히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나마 22년 시즌의 선발과 롱릴리프로 활약하며 3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가장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때조차 볼넷의 수가 탈삼진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23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불펜으로 전향한 이후 그의 기량은 눈에 띄게 저하되기 시작했고 결국 시즌이 끝난 후 팀으로부터 전력 외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1군 마지막 등판은 작년이었고 표면적인 평균 자책점은 나쁘지 않았지만 볼넷이 탈삼진보다 고작 2개 적었을 뿐이라는 내용은 그가 더 이상 1군 레벨에서 통하기 힘든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 선수가 당장 KBO 리그에서 롯데 자이언츠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NPB에서 이 정도의 커리어가 있다는 점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지만 선수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최근의 기량, 현재의 모습입니다. 올해 그의 2군 성적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나마 평균 자책점이라도 방어했던 작년과 달리 그는 NPB 2군에서 6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으며 심지어 올해는 볼넷이 탈삼진보다 많았습니다. NPB 2군이 KBO 리그보다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에 그가 KBO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다른 팀들이 영입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2군에서든 독립리그에서든 올해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거나 심지어 올해까지도 1군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쿄야마 마사야는 그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꾸준한 하락세를 타고 있었고 올해 2군에서 그 최저점을 찍으며 아시아 쿼터 선수들 중 유일한 진짜 의미의 방출 선수였던 것입니다. 사실 SSG가 영입한 다케다 쇼타 역시 최근 폼이 좋지 않아 울트라 하이리스크 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쿄야마 마사야는 그런 다케다 쇼타보다도 2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케다 쇼타는 적어도 NPB 1군에서 쌓아올린 확실한 업적이라도 있었지만 쿄야마 마사야는 통산 성적도 별로인데 최근 폼은 더욱 최악이었으니 어쩌면 롯데의 선택이 가장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로써 KBO 리그가 영입한 NPB 방출 선수 4명 중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지만 다른 3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성적을 가지고 온 그의 합류는 환영보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팀이 그를 쉽게 방출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최근 3년간 선발 등판 경험이 거의 없어 그를 도대체 어떤 보직으로 써야 할지에 대한 확신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선발 자원으로 보기에는 구속이 다소 느리더라도 다른 팀 자원들이 보여준 안정감이 훨씬 더 뛰어나 보였고 애초에 선발 투수를 뽑을 생각이었다면 제구력이 준수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만약 강속구 불펜 자원을 원했던 것이라면 평균 구속이 4km나 더 빠르고 볼넷은 훨씬 덜 내주는 삼성의 레예스가 확실한 상위 호환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투수들의 가장 큰 강점은 기본적으로 제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
쿄야마 마사야는 그 장점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2군에서 9이닝당 볼넷이 8개에 달하는 투수는 아시아 쿼터 후보군 전체를 통틀어 그가 유일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쿼터 제도가 가진 메리트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볼넷도 많은데 몸에 맞는 공도 상당히 많은 유형의 투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이 몇 개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공 자체가 스트라이크 존 근처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유형의 투수는 다가올 ABS 시스템의 덕을 전혀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낳았습니다. 특히 포크볼을 꽤 많이 던지는 선수인데 롯데 포수진의 포구 능력을 생각하면 폭투가 난무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기에 여러모로 우려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직 30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와 빠른 공이 확실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직구 평균 구속은 유일한 강점이라고 하기엔 다소 평범한 편이었고 그마저도 레이스라는 확실한 상위 호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의 매력은 반감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수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팀의 아시아 쿼터에 비해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져 보였고 도대체 왜 이 선수를 데려왔는가 하는 의문만 강하게 남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다른 팀이 뽑아온 선수들에 비해 한참 부족했고 과거 롯데가 리스트업했던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도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안 그래도 아시아 쿼터 영입 준비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사실에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지바 롯데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인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쿄야마 마사야가 현재로서는 기대되지 않는 선수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KBO 리그에서 보란듯이 성공해준다면 그 모든 비판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팀의 행보가 워낙 실망스러웠기에 필요 이상으로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 구속이 빠르고 젊은 선수라는 점에서 NPB에서의 성적과 KBO에서의 성적은 전혀 다를 수 있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그가 가진 순수한 구위의 가치만을 보고 반등 가능성을 점쳐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꾸준한 기록은 없지만 NPB 1군 무대를 밟아본 경험이 있기에 경험 부족을 탓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진짜 용병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영입한 아시아 쿼터 선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제구가 되지 않는 파이어볼러,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뼈아픈 이 유형의 선수를 또다시 김상진 코치의 손에 맡겨야 하는 시즌 몇 번째인지 모를 김상진 해주세요. 전략으로 회귀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상진 코치가 1군을 맡을지 2군을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가 스프링 캠프 기간만이라도 쿄야마 마사야를 집중적으로 지도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선수로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구력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선발 기용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긴 이닝을 책임져야 하는 선발 투수가 볼넷을 남발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으며 볼줄로 무너질 거라면 차라리 그날 하루의 승패를 책임져야 하는 선발보다는 즉시 교체할 수 있는 불펜에서 무너지는 것이 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판단입니다. 명백하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선수입니다. 그저 7회 정도를 막아주거나 애매한 접전 상황에 등판했던 올해 최준용의 역할 정도가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눈높이를 낮추고 타협을 해야만 하는 수준의 선수라는 점에서 다른 팀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퀄리티를 보면 이번 영입은 명백히 롯데 프런트의 아쉬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팀에서 방출되었는데 다른 나라 리그에서 더 많은 돈을 주며 불러준다면 솔직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선수도 비난받지 않고 프런트도 비난받지 않으면서 팬들까지 행복해지는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이렇게 롯데의 유니폼을 입게 된 쿄야마 마사야가 스프링 캠프부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며 KBO 무대에서 완벽하게 반등하는 것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지극히 낮지만 개인적으로 KBO 리그에서의 외국인 선수의 성공은 정말이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와 한 명의 코치를 영입한 해프닝이 아니라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이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내 롯데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2군에서도 본래 시삼진보다 많은 투수를 왜 데려오는가? 준비가 안 된 프런트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영입이다와 같은 격한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미 쿄야마 마사야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며 구단의 안일한 일처리를 성토했고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예측이 온라인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카네무라 사토루 코디네이터의 영입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카네무라를 믿는다. 레전드 코치가 그냥 데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팬들 사이에서 카네무라 사토루의 이름은 마치 한 줄기 구원의 빛처럼 여겨졌고 쿄야마의 영입을 그의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팬덤은 무지성 비판파와 카네무라, 신봉파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일본 야구 팬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쿄야마가 KBO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깝다. 제구 안 되는 파이어볼러의 한계는 명확하다며 그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카네무라 사토루의 KBO행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표하며 그 정도의 거물이 왜 한국으로 갔는지 궁금하다. 카네무라라면 혹시 쿄야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약간의 호기심과 기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국내외의 상반된 시선은 희망과 절망,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채 앞으로 펼쳐질 시즌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이번 스토브리그의 핵심은 모순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으로 보였던 선수 영입과 최고의 선택으로 평가받는 코치 영입. 이 극단적인 두 행보는 롯데 자이언츠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패나 성공으로 미리 규정할 수 없는 구단의 철학과 시스템 전체를 시험하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성적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 파격적인 조합이 과연 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지를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롯데의 파격적인 행보가 위대한 반전의 서막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것이라 보십니까? 하지만 이 선택이 한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많은 분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KBO 전체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영상 왼쪽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시죠. 미래의 페달이었습니다.